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39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정치권이 간호사법 제정을 본격화하자 의료인 5만 명이 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새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도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만에 국수본부장 자리가 또 공석이 됐습니다.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번엔 건설 현장에서 일 안 하고 월급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피해 금액만 4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가스공사가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39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됐는데요. 체포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149표가 필요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청탁을 모두 들어줬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영장 혐의 내용이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연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간호사법 제정을 본격화하자 의료인 5만 명이 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데요. 의사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지역 사회가 추가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문구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간호사단체는 간호법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은 다음 달 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인데요. 국수본부장의 정순신 변호사가 새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도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수본부장 자리는 2년 만에 공석이 됐는데요. 당분간은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정 변호사는 임명 직후 아들 학폭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자녀 학폭 전력을 파악하지 못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경찰청은 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기 본부장은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로 선임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현직 경찰 간부가 본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번엔 건설 현장에서 일 안 하고 월급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전문 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일 안 하는 팀장, 반장의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원 장관은 팀장들이 챙긴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라며 이런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는 피해 금액만 4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일 안 하는 팀장이 평균 56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많게는 월 1,800만 원까지 챙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작업반 팀장이나 반장 98명이 실제로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길게는 18개월 동안 임금만 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 계좌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같은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9조 원에 가까운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뿔난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에 공사가 도시가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들은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스공사는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부각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 결정한 건데요. 공사의 미수금은 작년 4분기 8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전원이 발령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 216명 합격자 전원이 바로 학교 배치를 받지 못했고 이 중 5명은 아직도 대기 중인데요. 예비교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치될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많이 줄자 정부가 교원 감축에 나서면서 이러한 임용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교육부는 임용 대기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해 이르면 다음 달 새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국보와 보물급 조선 백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리움미술관은 내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선의 백자, 군자 지향전을 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여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도자기만을 주제로 기획한 첫 번째 특별전입니다. 이 중 국보가 10점, 보물이 21점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백자 59점 중 절반 이상이 모입니다. 또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일본 민예관, 이데미스 미술관 등 일본 내 6개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백자 34점을 포함해 185점의 백자가 관람객을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진에 이어 그룹에서 두 번째로 입대합니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제이홉은 최근 입영 연기를 자진 취소했는데요. 문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 제이홉은 입영이 미뤄진 상태였지만 입영 연기를 취소한 겁니다. 제이홉은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입대했는데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인 그는 내년 6월 12일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대부분 영하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춘천이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안동과 수원이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